이 구간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면은 어프로치의 구간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10, 20, 30 구간이 한 세트예요. 그 다음에 40, 50, 60이 한 세트예요. 70, 80, 90이 한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에 일단 이 세 개의 이 세트 단위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중간거리. 중간거리만 딱 치고 일단 맞춰요. 예, 중간거리. 그러면은 일단은 10, 20, 30이 한 세트인데 그 중간거리가 20이잖아요. 20. 그러면 일단은 10, 20, 30의 거리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은 일단은 볼의 위치부터 이제 여쭤보셨죠. 네. 볼은 중간보다 약간 한 개 정도 오른쪽.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 20, 30의 경우. 그 다음에 약간 오른발에 놓여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세하게. 예, 그렇게 되고 좀 더 가까이 다가와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이렇게 앉지 마시고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온 상태에서 마치 퍼터 스트로크 하듯이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이제 기본 이게 구조예요. 10, 20, 30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10, 20, 30은 가능한 한 거의 80%를 이렇게 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만약에 여기 장애물이 있어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장애물이 있어도 비슷한 게 왜 그러냐면, 자, 이걸 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띄우려고 한다거나 굴리려고 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항상 거의 1대1 비율로 비슷하게 띄우고 굴러가고 그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치면 1대1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나와요. 1대1로? 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 항상 자기 비율이 굴러가는 비율이 나와요. 1대1 비슷하게. 저런 식으로 1대1 비슷하게 나왔죠. 어디 거리죠? 캐리와 거리가 1대1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항상 이게 변함없어요. 항상. 이해 가셨죠? 예. 다르게 좀 쳐보면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항상 10, 20, 30 구간은 가까이 서서 퍼터 스트로크 하듯이, 자, 항상 퍼터 스트로크 하듯이 스트로크를 한다. 그러시고 그냥 자, 이렇게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치면 친 거는 안 맞는 거죠. 아까 저는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건 안 맞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10, 20, 30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는 내가 그린 주변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그린 주변은 잔디를 아주 타이트하게 깎아놔요. 일부러.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국민대 어프로치 같은 걸 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찍힌다고요. 안 찍힐 것 같은데 풀을 너무 짧게 깎아놔서 다 걸려요. 저 같은 땅에. 경우 찍히는 거보다는 네. 런을 어느 정도 자, 런이 이게, 들쑥날쑥 자, 해가지고 보세요. 지금 자, 이제 보세요. 왜 들쑥날쑥 하냐면, 이 우리가 웨지가 이 뒤에 놓고 이렇게 찍어치잖아요. 그러면 많이 주로 도망가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도망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뒷땅이 스치게 되면 또 적게 가요. 그러니까 멀리 갔다 적게 갔다, 뭐, 이제 스핀이 걸렸다 안 걸렸다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그린 주변에서 국민대 어프로치를 하면서 이렇게 찍어치면은 지금 뒷땅 나는 거 봤죠? 예, 약간. 예, 안 가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또 어떻게 잘 맞으면 더 가요. 이렇게 제대로 맞으면 더 굴러가.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30구간에서는 이 국민대 어프로치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한 한. 예. 이해 가셨죠? 그래서 가능하면 중앙에 놓고 퍼터 스트로크 하듯이 그대로 중앙보다 약간 오른쪽에 놓고 1대2 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앙대 어프로치를 하시라는 거죠. 기울기는 어떻게 해요? 샤프트 기울기는 가능한 한 이 뒤로 린 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세워요. 스티프하게. 예. 이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일자로 세워요? 가능한 한 이 일자로 세워요. 가능한 한. 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퍼터를 할 때 뭐 퍼터를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지만 대부분 딱 이걸 유지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게 퍼터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 20, 30 구간에서는.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하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20을 맞춰요. 20을 치려면 그렇죠. 캐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10m에 떨구면 20m 간다는 얘기죠. 예,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쳐보시면은 자, 10 정도가 가니까 20 정도가 가죠. 그러니까 비율이 1대1로 정해져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20을 저렇게 만드시란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렇게 만든 다음에 30m는 그렇죠. 만약에 30m를 요구한다면 좀 더 20m를 어떻게 해요? 같은 크기로 조금 더 세게 쳐줘요. 좀 더. 같은 크기로. 그러면 30이 딱 나오죠? 이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10, 20, 30이 하나의 세트예요. 중앙대 어프로치. 근데 20을 딱 정확하게 나는 10, 20, 30을 다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20만 연습하시고 세게 치면 30이 나오고 약하게 치면 10이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린 주변 30m 이내의 어프로치는 일단 나는 알았어. 이제 안 거잖아요. 그죠? 살살 치면 10 나오죠. 어떠세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내가 10, 20, 30을 땀 흘리면서 다 연습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무조건 20을 맞춰 놓고 야무지게 치면 그게 30이 되는 거고 좀 약하게 치면 그게 10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면 30, 40 이제 30까지는 됐고 40, 50, 60으로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40, 50, 60이 되면은 볼은 약간 볼 하나가 오른쪽이 아니라 중간으로 와요. 중간으로 와요, 일단. 예.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30까지는 코킹이 안 쓰여지고 거의 노콕으로 다녔죠, 이렇게. 30, 40이 되는 순간 코킹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부터는 우리가 고려대 어프로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1대1의 비율로 이 헤드의 토우가 하늘을 보고 다시 와서 하늘을 보는데 정말 뺄 때도 백스윙을 이렇게 뺀다든가 이렇게 뺀다든가 하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라인 그대로 그대로 빼야 돼요. 그대로 뺐다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볼도 정중앙에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예. 이게 일자로 빼면 몸이 약간 턴하니까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 거는 괜찮은 거죠. 아,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30까지는 진짜 요까지 정말 요거잖아요. 40은 코킹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약간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죠. 요거는 자 보세요. 30까지는 헤드가 어디에 이렇게 어디를 봐요? 아래를 보고 있죠. 40으로 가니까 약간 정중앙을 보잖아요. 이렇게 약간 오픈되면서 요렇게 되잖아요. 30, 40 달라지죠? 이 각도 때문에 볼이 뒤에 놓으면 안 되고 중간으로 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40, 50, 60 중에 일단 뭘 맞춰야 돼요? 50이요. 50을 맞춰야죠, 당연히. 네, 50을 일단 맞춰요. 예, 50을 맞춰 놓고 이제 자, 50 정도가 이제 대충 맞췄죠? 그러면 요거를 세게 치면 60이 되는 거고 요거를 부드럽게 치면 다시 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습할 때 이 방법은 알았으니까 40, 50, 60은 고대 어프로치 구간인데 볼은 가운데 놓는다. 코킹은 안 하다가 살짝 한다. 헤드는 30까지는 닫혀 있는데 40부터는 코킹하는 과정에서 살짝 열렸다가 다시 들어간다. 이해 가셨죠? 이거를 해서 50m를 나는 열심히 맞춰 보는 거예요. 예. 가능한 한. 이해 가셨죠? 예. 가능하면 자, 저렇게 딱 50을 맞춰요. 맞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그럼 난 50을 하게 되면 이미 나는 조금 더 세게 치면은 60. 좀 더 이걸 부드럽게 치면 40. 너무 쉽죠? 그럼 이제 기준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네. 치는 거는 약간 이렇게 걷어 올렸잖아요. 이렇게 네네. 치려고 하는데 네. 내려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치는 거? 여기에서 이 고대 어프로치에서 중요한 거는 특수한 상황이 되면 여기서 내려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50 구간을 치더라도
이렇게 조금 더 이 코킹을 좀 더 많이 해서 이거 퉁 놔주는 이런 방식이 있고 L자로 맞히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U자로 갔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갔든 그대로 가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예. 이렇게 59군을 연습을 해놓고, 예. 60은 요거보다 조금 더 야무지게 치는 거예요. 좀 더. 예. 좀 더 야무지게 쳐주고. 예.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50이 맞춰졌는데, 좀 더 야무지게 쳐요. 요거를. 58도라. 예, 예. 58이라, 야무지게 치면 60이 정확히 나오죠.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들 오셔서. 그 감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50, 60을 맞추냐? 난 50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60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60이라는 기준은 없지만, 50이라는 기준에 내 메모리가 돼 있기 때문에, 머슬 메모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해 가셨나요? 예. 이거 남의 채로, 지금 회원님 채로, 이게 58도, 뭐 58도로 이제 지금 치는데, 이걸 이제 감각이 살아있는 이유는, 일단 내 머슬 메모리에는 20짜리가 있고, 10, 20, 30 중에 20이 있고, 40, 50, 60 중에 50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기준으로 왔다 갔다. 그 기준으로 통해서 좀 세게 치면 60이 되는 거고, 약하게 치면 4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기준선이 쓴 거죠. 일단 10, 20, 30 구간이 한 세트. 중앙대 어프로치. 40, 50, 60이 고려대 어프로치. 예. 그러면 70, 80, 90은 그냥 뚜리쿼터예요. 예. 그냥 일반 아이언샷의 뚜리쿼터 스윙. 이게 이제 또 네. 지금 저는 어떻게 치냐면 네. 54의 쿼터 스윙은 70. 네. 그러면 50도의 쿼터 스윙은 80. 네. 이거의 쿼터 스윙은 60에서 60. 여기는 약간 좀 불확실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치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네. 웨지를 세 자루씩 막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보자, 이제 우리가 하이 핸디캐퍼 분들에게는 그런 방법을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로프트 각도를 잘 이용해서 쳐라. 그런데 만약에 여기 선수가 온다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가르쳐요. 웨지 하나 갖고 완전 다 맞춰봐, 일단.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58도로 치다가 58도 나 없어. 그리고 내가 갑자기 58도가 없이 경기를 해야 돼. 54도로 경기를 해야 돼. 그럼 이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크기나 세기가, 속도가 한 단계씩만 낮추면 그대로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58도로 치던 거를 54도로 갑자기 손에 쥐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0을 쳐라. 그러면 40을 치면 되는 거예요. 40m를 치면은 이게 50m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원장 필드 가면은 선택은 제 몫이잖아요. 맞아요.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54도, 58도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거를 쳐야 될지도 또 고민인 거죠. 그린 상태나 어떻게 얼마만큼 띄워야 될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수 지망생이 여기 왔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이건 똑같을 거예요. 다른 코치님들도 무조건 56도나 58도 자기 주력 웨지 갖고 10m부터 너 90m까지 쫙 쳐봐.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4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50도를 갖고 있어. 그러면 다시 또 10m씩 줄여치면 되죠. 이해 가시나요? 네. 아까 지금 기준으로 58도로 이걸 다 맞췄는데 예. 54도가 있는데 그러면 웨지를 하나만 쓰면 이건 쓰지 않는 거죠. 거의 그래서 잘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가능한 한 자 보시면은 우리 투어 프로들의 이 일례를 들어드리면 그러면 이게 54도가 더 좋은 건지 58도를 더 추천하는 건지 일례로 투어 프로들은 58도를 무조건 선호해요. 58도를 예, 거의 58도 가지고 거의 다 90m 이내를 다 커버를 해요. 웬만하면 하나 가지고. 58도 가지고 예. 50도를 못 날릴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일반 에버리지 분들은 58도는 너무 민감해요. 이거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자꾸 나오더라고. 왜냐면 실수가 나오냐면은, 이 에버리지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밥 내기를 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58도나 60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밥 얻어먹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54도를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네. 20, 30, 40은 네. 저거 58도로 치고 이거는 퍼팅으로 하는 거니까 실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5, 6, 70은 54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아요? 예. 한 개로 쳐라 이런 얘기죠. 한 개로 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로우 핸디캐퍼 선수들처럼 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를 마스터해야 돼요. 하나를 마스터를 해야 다른 거가 이해가 가요. 만약에 내가 58도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너 58도 가져가고 54도로 쳐 그러면 10m씩만 적게 치면 바로 그 메다수가 나와요.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 핸디캐퍼 말고 로우 핸디캐퍼로 가고 싶은 분들은 하나를 마스터하세요. 코치님은 지금 이거 프로님은 이거를 추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거 58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 지망생이라면 저는 아니니까. 아니면 미드아마 챔피언십 이런 데 나가는 분이라면 이걸 58도를 권해요. 58도? 예. 잘 치고 싶긴 하지만 예. 이게 더 쉽다는 얘기잖아요. 훨씬 쉬워요. 54도가 거리 맞추기가 훨씬 쉬워요. 왜? 회원님은 이게 높이 띄워서 이제 지금 웨지를 다루시는데 선수들은 이걸 낮게 쳐요. 왜냐면 낮게 쳐도 세우니까.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 70, 80 구간인데 80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예. 58도로 80은 치기 어려운데 저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낮게 칠 수 있는 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좀 더. 58도를. 이렇게. 정확히 80이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높이 띄워치니까 예.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회원님은 이렇게 띄워치시니까 54도를 권해드리는데 프로들은 아무리 58도 갖고도 뭐 100m도 그냥 쉽게 쳐요. 왜냐면 이 스피네이션의 기술이 있으니까. 58도를 갖고 어떻게 80을 딱 맞추겠어요. 귀신같이. 저희들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칠 때 저희는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40, 50, 60은 네. 가운데 놓고 이렇게 치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거 알려주셨는데. 그렇죠. 7, 8, 9는 예. 똑같이 놓고 쳐요. 똑같이 중간이에요. 7, 8, 9는. 7, 예, 8, 70, 80, 9 90은 중간인데 다만 중간인데 왜 58도로 70, 80, 90을 쉽게 치느냐면 저희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약간 눌러서. 예, 눌러서 쳐요. 그러니까 이 D 로프트를 54도의 로프트로 맞춰서 쳐요. 저희는. 만들어서. 예, 내가 만들어서 쳐요. 그러니까 왜 이 프로들은 58도를 선호하는지 아시겠죠? 나는 58도를 들고 있는데 실제 나의 이 기술은, 이 웨지를 다루는 기술은 54도, 58도 피칭 웨지를 다 한꺼번에 3개를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들은. 그럼 보통 유튜브 이렇게 뭐 프로들 다른 프로님들이 네. 레슨할 때 보면 네. 자꾸 클럽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미드아마 챔피언십에 나가는 뭐 민간인이라도 그렇다 그러면 이걸 가르쳐요. 아 그렇게. 근데 에버리지 분들이 오면 그 방식대로 가르쳐요. 웨지를 바꿔가면서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지만 저희들 프로나 아니면 프로 지망생이나 아마추어 중에서도 우리가 챔피언십에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클럽 챔피언십에 오늘도 좀 전에 오셨던 분이 클럽 챔피언십에 나가는 분이에요. 네, 그 전에 오셨던 분이. 그분은 이렇게 이걸 가르치죠. 아마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정확한 기준을 갖고 치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이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예. 레슨 받으러 오는데. 그래서 10, 20, 30 구간의 웨지 사용법이 따로 있고 40, 50, 60 구간의 웨지 사용법이 따로 있고 70, 80, 90 구간의 웨지 사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거. 네. 그 경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경계. 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경계에 있는 거에서 딱 애매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경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프로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조절을 해요. 예, 제일 흔한 거는 요거를 촉다운으로 조금만 한 개만 내려잡으면 5m 차이가 나요. 좀 차이가 나. 애매한 거. 근데 이게 짧게 잡으면 약간 실수가 또 생기긴 하더라고 자꾸만.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저는 이렇게 촉다운 하는 방식보다는 그 사람의 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 조금. 예. 조금 속도를 조금 더 준다든가 좀 적게 준다든가 한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웨지를 할 때 이 손을 안 쓰고 홀딩 앤 턴을 많이 권해드려요. 이렇게. 왜냐면은 손으로 조금 뭐 5m 더 치고 그 중간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바디 터닝 내지는 ST나 BT를 권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웨지를 칠 때는. 그리고 바디 터닝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그 5m 구간을 미세하게 절대 칠 수가 없어요. 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네. 50에서 70 하고 예. 20에서 30 그 사이에는 네. 아래쪽으로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쪽으로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거기서 그 구간에는 딱 하면은 이거를 위에 걸로 쳐야 될 건지 아래 걸로 칠 건지.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길면 안 된다, 절대 길면 안 돼. 절대 길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래 걸로 치는 거고, 길어도 된다. 길어도 된다 그러면 위에 걸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맞아요. 이해 가셨나요? 예. 예. 그 내가 공략해야 되는 그 상황, 오르막 그린이냐 내리막 그린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내가 그걸 좀 더 낮은 걸로 쳐. 예, 좀 더 낮은 걸로 선호할지 높은 걸 선호할지 그걸 바뀌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 뭐 해저드나 오비가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오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약하고 부드럽게 쳐야 되겠죠. 네, 그렇게. 예, 같은 걸 선택하더라도. 네. 이해 가셨죠? 네, 네,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아주 명쾌해졌죠? 예. 뭐 그렇게 이제 연습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가면 예, 그래서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보면은 그 이제 레슨을 우리가 이제 받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잡아요. 그게 아니고 항상 내 머릿속에는 12, 30 구간이 있다. 30, 40, 50, 60 구간이 있다. 70, 80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스트로크 위주로 하게 되는 경우는 10m에서 30m까지 1대1 비율로 어프로치를 한다. 두 번째, 40, 50, 60 구간은 피치샷 구간이에요. 피치샷 구간. 피치샷 구간은 보통 70%를 띄워서 30%를 굴리는 게 피치샷이에요. 7대 3으로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공은 가운데 놓고 코킹은 약간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열렸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열리기 때문에 헤드의 토우는, 자 보시면 헤드의 토우는 정확하게 이 하늘을 향해서 일자를 향한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해서 이 그대로 빼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도 어때요? 헤드의 토우가 정확하게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7로 날아가서 3이 굴러가서 서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기술적인 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0, 80 구간은 70, 80, 90 구간은 3쿼터 스윙을 하는데 절대 풀 스윙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80을 프로들처럼 이 기술이 안 돼요. 그럼 절대 이거 치면 안 돼요. 54도로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그렇습니다. 왜냐면 프로들은 58도 아니라 60도를 줘도 100m까지 쳐요. 왜냐면은 D 로프트를 막 10도씩 내려 때릴 수 있는 이 손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반 에버리지 분들은 권해드리지 않고, 에버리지 분들은 바로 이럴 때는 58도 쓰지 마시고 또는 56도 쓰지 마시고 52나 54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절대 풀스윙은 안 됩니다. 웨지 플레이에 있어서 공격적인 우리가 플레이에 있어서 풀스윙은 절대 안 됩니다. 예, 항상 실수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들이라도.
예. 그래서 그 가장 자기가 칠 수 있는 능력의 리미티드가 3쿼터 스윙이에요. 풀스윙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아핀인데 막 붕 띄워서 바로 세우는 거는 풀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약간의 도박을 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쳐요? 네? 지금처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제 저희는 풀스윙을 하죠. 아, 그렇게 예.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예, 아핀인데 뭐 완전히 뭐 내가 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무리 웨지라도 풀스윙을 쳐요. 풀스윙을? 예, 아무리 저기 그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아, 그렇게. 굉장히 높이 뜨죠. 예. 그냥 바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 이해 가셨죠? 그게 아무리 웨지라도 저희는 이제 필요하면은 일반 아이언처럼 풀스윙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볼이 절대 휘지 않죠. 아무리 세게 쳐도.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들은 풀스윙을 하지만은 일반 에버리지 분들은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풀스윙 하시면은 일반 분들은 거의 양쪽으로 다 퍼집니다. 이제 이해 가셨나요? 네, 그겁니다, 바로. 저도 이제 연습장에 가봐요. 그러면은 10, 20, 30, 40, 50 이걸 연습하고 계셔요. 하나 많아요. 안 한 거예요, 그거는. 항상 10, 20, 30 구간에서 20을 계속 연습을 합니다. 나머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10 한 번 쳐보고 30 한 번 쳐보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50을 딱 잡아놓고 1시간이 주어졌으면은 20분 이상을 갖다가 계속 50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확인 사살만 40, 60을 조금 더 빠르게 치거나 약하게 치거나, 좀 더 강하게 치거나 약하게 치거나, 빠르게 치거나 느리게 치거나, 속도나 힘으로 조절해서 나머지 40, 60을 확인만 하세요. 역시, 이렇게. 예, 역시 나아가서 같은 원리입니다. 70, 80, 90 구간을 죽으라고 연습하지 마시고 연습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80을 맞추십시오. 예. 프로들이라면 58도, 56도. 일반 에버리지 분들이라면 54도, 52도. 예. 그래서 D로프트로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이렇게 내가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볼을 휘지 않고 칠 수 있다, 이런 분들만 이런 높은 도수 58도 이런 걸 사용하시고, 에버리지 분들은 편안하게 56도 쓰시든지 아니면 54도 쓰시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웨지 플레이에 대한 거는 아주 뭐 더 이상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이 이상 누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네. 아마 어떤 프로님이 와도 이 설명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해 주실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말끔하죠? 깨끗하죠? 예, 이겁니다. 예. 그럼 이제 아이언 조금 이제 해볼게요. 예.